항상 러닝이 가장 운동 중에 네. 제일 먼저 추천하는 운동이잖아요. 특히 심폐 기능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고 근육도 네. 강화시키고 체중을 감량하는 데도 뛰어나고 네. 심지어 뼈에까지 자극을 주니까 뼈도 좀 튼튼해지거든요. 맞아, 그런데, 맞아. 그런데 항상 이제 저처럼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 문제인 게 이 상태를 알고 맞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뛰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하는 운동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어쨌거나 오늘 주제가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오늘의 몸소리 텔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우 헬스 큐레이터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헬스큐레이터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오시는 회원님들 중 약 70% 정도는 주로 연골이 마모되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혹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저도 사실은 큰 무릎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현역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되어서 태능에서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다른 팀이 제 다리를 이렇게 치는 바람에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깔려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병원에 갔는데 전방 십자인대, 측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모두 끊어지고 어머머머머. 반월성 연골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됐어요. 당시에 스위스에서 오신 팀닥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자꾸 의자에 앉혀놓고 맨발로 수건을 앞에다가 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걸 자꾸 끌어당기래요. 발가락으로 꼬물딱꼬물딱 해갖고 수건을 다 당기면 다시 펴요. 다시 당겨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재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막 완전 옛날 같지는 않지만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는 느낌? 왜냐면 저는 그때까지 발가락으로 수건 당기는 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치, 뭔가 한 게 네.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근막과 신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친 기관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 기관부터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가는 것이 운동 절차였던 거예요. 운동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어요. 국가대표는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 재활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무릎 한쪽 연골이 없다 보니까 무릎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무릎의 구조를 보면 뼈하고 뼈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 안에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연골이 어느 정도 얇기냐면요. 계란과 계란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얘네들이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얇다. 그래서 움직일 때 뼈끼리 마찰을 최소화하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애석하게도 연골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닳았는데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재생이 되지도 않아요.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절염이 점차 진행되어 연골 손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뼈끼리 마찰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 염증이 발생하고 서로 충격을 못 이겨서 이제 이 정말 뼈의 머리 부분이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죠. 무릎 관절염의 뼈가 갈리는 고통으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을 경우 아이고.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보통 추천을 하죠. 인공관절은 우리 뼈를 잘라내고 거기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 뼈 대신 이렇게 합금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해 준 다음에 봉합하는 수술이에요. 그거 아픈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프냐면요. 칼로 십자가를 촥촥 낸 상태에서 굵은 소금을 팍 친 다음에 전기로 지지는 느낌이래요. 인공관절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관리만 잘한다면 최대 15년에서 2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술은 늦게 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관절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 인공관절 수술은 살을 절개하는 부위가 크고요. 근육과 힘줄의 손상도 큽니다. 또한 수혈을 해야 되는 수술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인한 감염, 혈전증, 그리고 알러지 반응, 급성 폐질환이나 폐혈증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수술이 끝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건 골반 근육입니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반 비대칭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골반이 비대칭이 되면 한쪽으로만 압력이 가해져서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화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늙으면 아픈 거야. 원래 늙으면 돌아가면서 아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남녀 구분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게 근육만 감소하느냐, 호르몬 분비량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중요한 근육에서부터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남성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 중에 전립선 비대칭이라든지 여성분들이 겪으시는 요실금 같은 것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장하는 골반 기저근이나 복부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복강 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빠져나가는 근육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국민체조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국민체조 세대인데 그 국민체조 왜 안 하냐면 무릎 돌리고 네네. 네, 어깨 돌리고 예. 허리 돌리고 맞아. 관절에 있어서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관절에 붙은 근육을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것이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을 돌려가면서 한다면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표면 좋은 맷돌 2개에다가 콩을 넣고 갈아서 순두부를 만드는 거예요. 갈린다. 뼈가 그만큼 빨리 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릎엔 자전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전거는 어떨까요? 아프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 쪽에 힘을 더 주면서 안 아픈 다리로만 페달을 굴리고 한쪽은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 고관절의 비대칭에 약이 되고 틀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허리 근육도 짝짝이가 되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보다 골반의 좌우 대칭을 맞춰서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뭐 로잉 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디뎌서 왔다 갔다 중심 잡기 하는 운동 같은 바깥쪽에 있는 골반 바깥쪽에 인대를 쓰는 운동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한다는 법입니다. 통증이 시작된 경우에도 주사는 통증을 줄여주는 임시 방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식단과 적당한 영양제 섭취로 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한 추세인데 2022년 기준으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무려 430만 명을 넘어섰고 40대 이상에는 무려 90% 이상이 연골의 손상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말 연골 관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랑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예 기작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원래는 여기를 공격하면 안 돼요. 근데 뇌 조직, 원래 정상적인 뇌 조직에 있는 것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질환이어서 면역체계가 관절을 공격을 하다 보니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많이 써서 오른쪽 무릎이 주로 아프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지만 예를 들면 모든 손가락 관절이 다 붓는다, 아침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가 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질환이고 연골이 다르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면서 통증도 일어나고 염증도 유발하게 되는 건데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미 닳아서 뼈와 뼈가 닿으면서 고통이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늦은 거죠. 좀 늦은 감이 있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리미리 관절이 좋은 것도 좀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결국 연골은
혈관도 없고 재생도 안 되니까 이게 이미 다 닳아버려가지고 이미 이렇게 4단계까지 와버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선택지가 없는 거죠. 필요해서 하는 수술이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강한 금속 재질을 쓴다, 뭐 세라믹 재질을 쓴다 하더라도 평생 쓰는 게 아니고 15년에서 2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닳기 때문에 좀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술에 염증 반응도 좀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2주 이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절개를 해서 또 염증이 일어났으니까 세척을 좀 해서 다시 한번 닫고 이렇게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걸 한번 해보는데 수술 후 4주가 지난 후에 그때 염증이 발견된다. 그 삽입했었던 인공관절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최소 3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회복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인 비침습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너무 좋아하세요. 아, 너무 편하고 이제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러죠. 3개월 후부터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관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로봇 다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운동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증인 거니까 이 염증 이 물질들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한데 이게 관절염 자체는 말 그대로 무릎 관절에 이제 염증, 영어로 이제 인플라메이션. 그래서 플라메이션이 이제 불이 나다는 뜻이고 인이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파이어네. 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염증이 사실 무릎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토카인은 혈관 쪽에서 흘러다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이제 각종 이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염증에 노출된 혈관이 손상되고 또 염증 물질이 혈액 속 노폐물과 또 뒤엉키면서 피떡이라 그러죠. 혈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혈액 순환을 방해해서 혈관 질환의 위험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무려 1.26배, 그다음에 심근경색 위험은 1.2배. 또 뇌졸중 위험은 1.29배 높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은 심할 경우는 당연히 이제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이런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이제 반신마비라든가 같은 그런 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관절염을 그냥 관절염 자체만으로 국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전체로 이게 그러네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